불멸자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아니, 바벨은 들어봤는데? 분위기 잡으려고 하니까 헛소리하지 마세요. 고구마 머리. 불멸자라는 뜻은 영원히 늙지 않고 젊은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정확히는 현대 시대에서 불멸자라는 의미는 세포의 노화 속도를 멈춰 영원히 젊고 건강한 육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늙어서 죽지 않습니다. 노화로 인해 몸이 약해져 병들어 죽습니다. 하지만 불멸자가 된다면 영원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고를 당하거나 병에 걸리지 않은 이상 영원히 살아갈 수 있죠. 건강한 몸이니 병도 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우리 모두가 영원히 살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이 여유로워지진 않을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과 나 자신을 비교하면서 불행을 느끼기도 합니다. 더 이상 내 자신을 누군가와 비교하지 않아도 될지 모릅니다. 영원히 살면서 원했던 것들 하나하나 이뤄가면 되니까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수많은 일들을 시도하면서 내 꿈들을 이루어가고 원했던 전 세계 여행을 하기도 하고 부자가 되기도 하고 고구마도 더 많이 먹고. 그것도 많이 먹고 하여간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렇게 영원히 산다면 해결해야 할 큰 문제가 있습니다. 영원히 산다는 것은 인구수가 줄지 않고 계속 늘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구 과잉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인간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은 자연스럽지 못한 일입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개체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면 언제나 그렇듯 자연 생태계가 무너집니다. 현재도 지구는 인구 과잉으로 수많은 문제를 낳고 있죠. 지구는 식량 부족을 겪게 될 겁니다. 아니, 이미 식량난이 찾아왔습니다. 아프리카의 수많은 나라와 아프가니스탄 같은 나라들은 식량난에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세계 약 15명의 인구는 영양실조 상태입니다. 수년간 다양한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0억이라는 숫자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식량난을 겪게 되고 그로 인해 우리의 먹거리들은 가격이 계속해서 치솟아 오르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고기의 가격이 많이 오르게 되는데 가축들은 곡식을 많이 필요합니다. 사람들보다 훨씬 많이 먹죠. 나보다 방귀도 오지게 많이 끼지. 도대체 여기서 방귀가 왜 나오는 거야? 어쩔 똥땡. 그래서 우리 식탁에 고기 반찬을 보는 것이 힘들어질 겁니다. 나는 고기 반찬 없으면 못 먹는데. 제발 나대지 마세요. 특히 우리나라는 더 심각한 상황인데 다른 나라보다 한국의 먹거리들의 가격이 더 급격하게 치솟아 오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는 농토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활을 유지하고 경제를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1인당 3,007헥타르의 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공급할 수 있는 토지는 0.4헥타르에 불과합니다. 완전 적네. 우리는 1인당 3.3헥타르는 외국 토지를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영원히 살아가게 되면서 식량 자원이 앞으로 갈수록 귀하게 됩니다. 식량 생산이 적은 우리나라는 비싼 가격으로 외국에서 수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먹거리의 가격은 다른 나라보다 더 계속해서 치솟아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주를 개척해야 합니다. 그것은 필연이죠. 필연? 늘어난 인구를 지구로만 부양하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거기다 우리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니 우주를 개척하는 데 있어서 큰 장애물은 아닙니다. 근처 달과 화성을 테라포밍해서 고구마와 감자를 얘는 빼고. 대량으로 재배해야 합니다. 헌데 우주를 개척하는 데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듭니다. 상상하지도 못할 만큼의 금액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한 사람이 우주를 가는데 약 600억 원이 듭니다. 헐. 이것보다 더한 것은 바로 행성 간 이동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행성 간 이동 시스템은 말 그대로 행성 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무서운 수단을 만들고 운용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구축은 극악의 난이도를 보여줍니다. 조금만 생각해봐도 어려운 것이 행성들은 계속해서 태양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행성들이 지구와 거리가 가까운 것도 아니고 엄청 멉니다. 이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이동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비용이 듭니다. 그렇다고 우주 개척을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지구는 식량난 문제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문제들이 많죠. 그 중에서 주거지 부족 문제를 겪게 됩니다. 사람이 많아진다는 것은 살 곳이 많이 필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바다에도 도시를 세우고 지하에도 도시를 세울 겁니다. 그걸로도 부족해져서 결국은 다른 행성으로 사람들도 이주시켜야 하죠. 본격적으로 우주를 개척하기 전까지는 집값도 끊임없이 오를 겁니다.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이것을 못 따라잡게 될 테니까요. 그 사람 많으면 일자리도 부족하겠네. 일자리 부족은 인구가 늘어나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오히려 인구가 늘어나 시장의 크기가 커지고 상품 소유가 많아지면서 이로 인해 일자리가 더 많이 생길 겁니다.
다만 흔히 우리가 말하는 좋은 품질의 일자리는 가면 갈수록 줄어들 겁니다. 먼저 살아가는 사람들이 좋은 일자리들을 꿰차고 있을 테니까요. 힘들게 얻는다 해도 승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늙어서 퇴직하는 일은 이제 없을 테니까요. 모든 사람이 영원히 살게 되면 오히려 더 다양한 일을 시도하는 게 힘들어질지도 모릅니다. 다만 이것도 우주를 개척하게 되면 해결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구에는 일자리가 없을지라도 앞으로 우주를 개척하는 일은 널리고 널렸을 테니까요. 돈과 문화가 자리 잡게 될 겁니다. 평생 같이 살기로 한 약속, 결혼은 힘들 수 있습니다. 한다고 해도 여러분이 결혼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결혼이라는 제도가 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면 말이죠. 결혼은 사랑해서 하기도 하지만 서로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혼자 버는 것보다 같이 버는 게 더 낫죠. 이렇게 불안한 시대,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기 위해 결혼이 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자살도 많아질 겁니다. 혹은 영원히 사는 것을 포기하겠죠. 오래 사는 것은 어쩌면 지루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영원히 행복하게 산다면 그거야말로 최고겠지만 이 세상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게 과연 가능할까요? 지금도 매일 행복하지 않으면서 그게 가능하겠냐?